안녕하세요. 종합설계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선된 모스펫 제조를 위한 최적의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증착 조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뚜렷한 MRT 현상을 보이는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층을 기판 위에 증착하기 위한 최적의 레시피를 찾는 것입니다. 기존의 리소그래피로는 집적도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MRT 트랜지션에 주목하였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부도체에서 도체로 급격히 변하는 MRT 특성을 갖는 바나듐 다이옥사이드를 옥사이드층과 메탈층에 증착함으로써 평시에는 옥사이드층으로 작용해 채널의 폭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나듐 다이옥사이드를 증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MRT 트랜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MRT 트랜지션 시 저항값이 크게 변하는 것을 이용하여 모스펫의 스위칭 속도를 기존 모스펫보다 극적으로 조절 가능하게 됩니다. 10-1승에서 10-3승까지 만배에 가깝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최적의 증착 조건을 찾게 되면 옥사이드층과 메탈층 사이에 증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MIT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캐리어의 밀도가 특정 캐리어 밀도 이상일 때 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변태가 일어납니다. 이를 모트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변태에 의해 도체가 부도체로 변하는 것을 모트 MIT라고 합니다. 이는 온도, 밴드폭, 밴드 필링 조절 등 여러가지 작은 변화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MIT 온도를 기점으로 급격한 저항 변화가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MIT 전이 시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상변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듐 다이옥사이드는 MIT 온도인 68도 이하에서는 바나듐 원자쌍 사이의 거리가 짧은 모노클리닉 구조의 디스톨티드 루타일 스트럭처를 가지고 68도 이상에서는 본딩 일렉트론의 방리로 인해 전기전도 증가와 자화율의 증가로 메탈 간 본딩이 깨지며 테트라고널 구조의 언디스톨티드 루타일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듐 옥사이드는 아래 상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안정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단일상을 증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조성에 최대한 근접하는 바나듐 옥사이드를 증착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실험 진행 시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증착 진행 시에는 스퍼터, TCVD를 이용합니다. 분석 장비로는 UV-VIS, XRD, SEM을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장비의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착을 위해 스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스퍼터링이란 이온화된 원자를 전기장에 의해 가속시켜 방막 재료에 충돌시키면 이 충돌에 의해 방막 재료의 원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튀어나온 원자들이 날아가서 웨이퍼 표면에 붙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아르곤 가스를 이용합니다. 여러 종류의 스퍼터 중 저희는 RF 스퍼터를 사용합니다. DC 스퍼터링 시 사용 시 타겟 표면에 아르곤 이온이 쌓여 발생할 수 있는 스퍼터링 효율 감소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부도체의 재료를 스퍼터할 수 있고 낮은 압력 하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VD는 프리커서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최종 방막 조성을 가진 물질을 증착하는 장비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CVD의 증착 과정을 보여줍니다. 반응로 내부에 프리커서를 주입하면 프리커서가 웨이퍼 표면에 흡착된 뒤 표면에서 확산을 하고 화학 반응을 하여 최종 방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CVD를 통해 증착하게 되면 높은 순도의 표면을 제작 가능하고 좋은 스텝 커버리지를 가지는 방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CVD에서 온도는 입자의 생성 속도나 생성물의 조성, 그리고 미세 조직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는 팩터이므로 실험 진행 시 철저한 온도의 조절이 요구됩니다. 스퍼터를 통해 바나듐 메탈의 초방막을 형성하고 CVD 내에서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방막을 형성한 후에는 여러 특성 측정을 통해 각질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XRD, SEM, UV-VIS를 통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XRD를 통해서는 바나듐 다이옥사이드 문헌과 피크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방막의 피크를 비교 분석하면 방막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다르다면 그 피크가 어떤 상의 피크인지를 알아내 실패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셈을 통해서는 방막의 표면 형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세컨더리 일렉트론 분석을 통해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방막이 어느 정도 두께로 집착되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방막 형성 물질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V-VIS를 이용해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투과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투과도를 이용해 타워 플러스를 통한 밴드기 유추가 가능해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무논과가 비교해 증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 MIT 온도 전후로 적외선 투과도를 측정하여 투과도 변환 효율로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선행 연구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V2O5 타겟을 이용하여 스퍼터를 이용해 정착합니다. 그리고 RTA를 이용해 열처리를 거쳐 방막을 성장합니다. 정착이 완료된 시편을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관찰합니다. 이 실험 결과 V2O5 타겟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는 뚜렷한 MIT 현상을 관찰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정기적 특성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의 실패 원인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타겟을 산소화합물, 이온 결합물을 이용했다는 점과 RTA를 이용해 열처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산소화합물은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착 효율이 떨어지고, 현 실험실 내 RTA의 가스 플로우는 상당히 러프한 게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바나듐 메탈 타겟을 서포터를 이용해 초방막을 정착하고 TCVD로 산소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방막을 성장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의 결과입니다. V2O5 타겟을 이용하여 바나듐 옥사이드를 정착한 후 다양한 열처리 조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프리어닐링을 진행하여 주는데, 이는 챔버의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올려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30분 프리어닐링 후 1시간 스퍼터한 IV 그래프이고, 두 번째는 똑같이 스퍼터한 후 450도에서 RTA를 진행한 IV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1시간 30분 프리어닐링 후 1시간 스퍼터하고 IV 그래프와 똑같이 스퍼터 진행 후 450도에서 RTA를 진행한 IV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2시간 30분 프리어닐링 한 후 1시간 스퍼터를 한 IV 그래프이고, 두 번째는 똑같이 스퍼터를 진행한 후 450도에서 RTA를 진행한 IV 그래프입니다. 이때 RTA 진행 후 0.8V에서 MIT 현상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V2O5 타겟을 이용하여 진행한 실험은 뚜렷한 MIT 현상을 보인 것은 한 번뿐이고 재현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는 결합력이 강한 산화물 타겟을 이용하여 정착률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예상되어 바나듐 메탈 타겟을 이용해 정착 후 산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안정된 바나듐 다이옥사이드의 층을 모스펫에 적용하기 위해 바나듐 다이옥사이드 조성에 가장 근접한 바나듐 옥사이드의 정착 조건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선행 실험에서는 V2O5 타겟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MIT 현상이 잘 구현되지 않았고, MIT 현상을 보였다 할지라도 안정성과 재현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나듐 메탈을 먼저 초방막 형태로 정착 후 산화시켜 VO2 방막을 얻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3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바나듐 메탈 타겟으로 정착한 후 CVD를 통해 다른 온도에서 산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모두 MIT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다양한 스퍼터링 조건과 CVD 산화 조건으로 반복 실험을 통해 안정성과 재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후 바나듐 옥사이드의 MIT를 위한 처리 조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큐렌트의 증가폭을 컨트롤하고 도핑이나 기타 처리를 통하여 MIT 온도, 전압을 컨트롤하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소자에서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범위에서 온오프가 가능해야 하고, 따라서 MIT가 발생하는 전압, 온도의 컨트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팀원들의 역할 분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